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삶의 얘기고 삶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끝에서 또 죽음을 빼놓을 수 없고 오늘 같이 나눌 사연은 30대 청년입니다 라고 한 분의 사연이에요. 최근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거주지 문제, 이별, 해고 통보.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거주지 문제는 주인과의 마찰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따지고 드는 통에 경찰을 부를 뻔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로 그에 대한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집주인이 고장난 기기를 고치러 온다는 명분하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전화 한 통도 안 하고요. 그 이후로 집에서 씻고 나올 때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불현듯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계약 기간도 아닌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몇 번의 전화와 방문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따지고 한 것도 결국에는 임대료 올리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 집을 알아보았으나 아직 마땅한 곳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사람과 몇 차례 이별을 했었고 이번에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처음 헤어졌을 때보단 덜 힘듭니다. 그럼에도 상실감이 컸고 두려웠습니다. 힘들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락해서 일상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세 번째, 해고 통보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는 이틀 동안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해고 통보 소식을 전했고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 실업급여 꼭 받아라 하는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서류 접수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연애 중이냐, 결혼할 나이인데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질문 같지도 않은 일방적인 말로 그냥 면접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면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휴가를 길게 쓰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저 이런 현실이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준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조평판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과를 늘어놓습니다. 숨 막힙니다.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잠수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습니다. 소통하려면 할수록 불통이 되니까요. 지금 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릴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죽음이 두려워 구체적인 준비도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으면 119 대원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고 다른 여러 방법들도 다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30대 청년이 4일 동안의 그 거주지의 불안정한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이별을 했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 일들이 4일 동안 다다다다 일어나면서 죽고 싶습니다.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질 말 걸 그랬습니다. 라는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거다. 이거는 4일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냐면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인데 거주지의 문제, 주인과의 이 갈등, 내 삶의 터전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잠을 잘 곳이 있고 누일 곳이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고 이거는 삶의 기본권이고 이게 흔들거리면 삶의 지축이 다 흔들리는 거죠. 거주의 문제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위협을 받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매우 불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직장에 가서 집중을 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에 집중한다, 연애를 하면 편안하게 사랑을 나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삶의 기본 지축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힘들 때 이렇게 나누고 그걸 같이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그 상대도 없어졌다. 심리적으로 생존의 최소한에 다니는 두 사람이에요. 나와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생존의 기본 단위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공감받고 이럴 사람이 2명도 필요 없고 1명은 있어야지 삶이 가능해요. 심리적 정서적 삶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최소한 보장이 돼야. 근데 그것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해고를 통보받았고, 그리고 어렵다고 알리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충족평판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해결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의 고통을 나도 겪어봤으니까 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의 성과를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그걸 해결 못해서 지금 온통 혼란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 성과를 얘기를 하고 아득하잖아요. 아득하지요. 그래,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헤쳐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이러고 있구나. 이런 확인사살인 거예요.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어 하는 것이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벽을 쌓게 됩니다. 내가 안 태어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 30대 청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4일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이런 상황 대비 너무나 타당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서서히 이게 1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러는 것과 일주일 내에 이런 것들이 지뢰 터지듯이 터지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빈혈일 경우에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 정상이다. 의학적으로. 건강검진하러 왔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 10이면 정상인 게 한 4쯤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너무 이머전시인 거예요. 이러면 지금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야 마땅하고 피가 어디서 매우 출혈이 심하거나 이런 증거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럴 경우 있어요. 어디서 천공이 생겨가지고 위나 어디서 궤양이 생겨서 거기서 피가 조금씩 오랫동안 샌 거예요. 그런데 10이 4까지 떨어질 동안에 시간이 조금씩 오래 걸리면요. 사람의 몸은 계속 적응해요. 서서히 일어나는 것에는 끊임없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얼굴도 혈색도 발그스름하고 별로 자각증상 어지럽지도 않아요. 근데 검사했는데 입원해라, 어디 출혈이 있는 거다, 이거 뭐 찾아야 된다, 막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됐는데 옆에 혈관을 건드려서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이 10인데 한 8이나 7쯤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막 정신 잃고 막 그래요. 이런 막 수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급성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일 동안에 이게 1, 2년에 걸쳐서 서서히 하나씩 터져서도 이걸 적응하고 마음을 이렇게 뭐 친구랑도 얘기하면서 공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줘도 이것은 너무 근본적으로 지축을 흔드는 사건들인 거예요. 3가지 요소가 다 해고, 이별,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이런 것은 삶의 어떤 일상의 기반에서 내가 배제되는 것, 버림받는 것, 단절되는 것, 이런 것은 이것은 사람한테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인 거죠. 근데 이게 단 4일 만에 일어났으니까 서서히 일어났으면 훨씬 적응을 할 만한 상황일 수 있으나 만성적으로 길게 일어나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만큼의 폭탄이에요. 이건 삶에 누구한테나. 근데 이거는 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일단은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죽고 싶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 봐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본인은 매우 절망적으로 썼을 것 같지만 저는 주관적으로는 지금 갑자기 10에서 7로 떨어져서 그런 주관적인 느낌은 있겠으나 지금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릴 적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구체적인 준비도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4일 동안 일어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틱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쓰나미에 묻히듯이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지요. 근데 고통 속에서도 압도되지 않고 굉장히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언뜻 보면 죽고 싶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굉장히 위급하게 느껴지고 본인도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가 거의 끝까지 왔구나 그런 마음이 주관적으로 심정적으로 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요. 방법을 생각하는데 119 대원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고통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고통에 압도되면 주변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119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압도되면.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압도된 상태면은요, 아파트 20층에서 이렇게 내려도 이게 가까워 보여요. 이렇게 까마득하고 공포스러운데 어떻게 뛰어내렸을까? 이거 다가가지도 못하겠어. 근데 여기를 어떻게 뛰어냈을까? 진짜 독하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가 되면 합리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게 고통에 압도됐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타인도 고려하고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계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합리성이 작동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 고통스럽겠으나 주관적으로는 그런 본인한테 지금 합리성이 잘 작동한다. 합리성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 쓰나미 같은 상황에서도 매우 심리적으로 건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일단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릴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준비도 시도도 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나흘 동안에 벌어진 세 가지 이벤트 말고도 어렸을 적부터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굴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요 심리적으로 고통에 압도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퇴행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해고, 이별, 집주인과의 이런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원래 재수가 없었어. 나는 원래 운이 없었어. 현재 이런 거보다 과거 회귀적으로 가서 이런 원인들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현재 이런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가 잘 안 실리게 돼요. 사람 마음이. 심지어로 이렇게 압도되면. 근데 한 줄 딱 있거든요. 어렸을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내 고통이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준 영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고 그걸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과거 회귀적으로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래부터 이랬어요. 난 이랬어요. 여기에 매몰되지도 않고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건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매우 현실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다. 이분이 위기 상황이다라고만 자기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매우 균형적이고 합리적이고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매우 강인한 사람이 겪고 있는 급성적인 현실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나는 보여져서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듣고 나서 그 부분에 공감을 했던 게 정말 극악의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방향도 되게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러죠. 그걸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러죠. 그걸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죠. 정말 강하고 단단하신 분 같다. 근데 그런 분이 내 주변에 계신 분이면 너 정말 단단하고 정말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잘 버텨냈다. 너 정말 힘들만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힘들만하다. 근데 너 진짜 죽을 만큼 힘들겠다. 그런 정도의 고통이에요. 예. 나는 그 집주인과의 그것이 너무 실감이 나는데 회사 잘 다니고 뭐 애인하고도 뭐 잘 관계가 되고 그래도 집주인하고 이런 갈등이 있으면요. 너무 절망적이지요. 세상이 다 싫어지거나 내 삶이 다 남루해지거나 내 존재 자체가 다 비루하게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근원적인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나흘 동안 이 모든 일이. 단단하고 진짜 합리적이고 강한 사람이다. 근데 죽을 만큼 힘들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30대 청년 입장으로서 그렇죠. 사연자분 사연을 들었을 때 느낀 거는 저한테도 너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어서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공감을 많이 했고 사실 너무 4일 동안 한 번에 일어난 일이어서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까지의 그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한두 개만 일어나도 뭐 잠수를 탄다거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정리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런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애초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거기서부터 자꾸 회귀하려는 마음이 든 경험이 많거든요. 이분이 저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건 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119 대원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또 나의 힘듦에서도 사측의 입장에서 나를 한 번 더 보는 그런 심리적으로 건강하신 분이겠구나라고 말씀 들으니까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119 대원을 배려하고 이러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뭐 사측도 배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통에 압도되면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다는 거지 누구를 꼭 배려해야 되거나 건강하려면 이럴 때도 뭐 누구도 배려하고 이래야 된다. 꼭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른 전달이 됐을까? 인지 자체가 안 되는데 뭐가 인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러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런 느낌.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극단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굵직굵직한 극단적인 일들이 다 한꺼번에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세상하고의 연결이 여전히 굉장히 튼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사소하게 보거나 사소한 문제를 과장되게 보거나 여기 있는 문제가 메인인데 이쪽에 가서 막 들이파고 있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과의 연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과의 연결, 이런 인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때도 쉽지 않은데 정말 이거는 되게 예외적이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미처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찬찬히 하나하나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누구한테나 심각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인생이 잘못 태어나서 겪는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태어날 사람이 마땅히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이분의 건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찬찬히 머물러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분한테 꼭 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